자, 지금 시간이 2023년 9월 3일 일요일 오전 2시 22분입니다. 예, 제가 좀 예스트레이도 공부를 하느냐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자,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338.28이고 지금이 전분기 종가 근처에 있잖아요. 이제 종가로부터 멀리 벗어나면 이제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위로 벗어나면 이제 상방으로 갈 수 있는데 못 벗어나고 종가 아래로 이제 내려가면 다시 저가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반기봉의 상단선이 한 이 고점 정도에 있어요. 반기봉, 그러니까 6개월봉 기준으로 보면 현재의 고가 부근에 상단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상단선 위로 올라타려면 개인이 현물을 팔아야 되죠. 네? 개인이 현물을 팔아야 위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는 일반기니까, 그죠? 거기는 개인이 현물을 팔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기도 팔아야 위로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반기 돼가지고 개인이 현물을 파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사고 있어요. 사고 있는 물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7월, 8월 두 달 동안 합치면 6조 8천억? 6조 8천억 정도를 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봉, 이 지금 십자 음봉 여기에만, 그죠? 이게 지금 7월 8월이잖아요. 여기에만 개인이 현물을 6조 8천억 정도를 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응? 이게 위로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 두 개, 그러니까 이건 1,3월이고 이거는 4,6월이잖아요. 여기는 개인이 현물을 팔았으니까 위로 간다고 해도 할 말이 없죠. 근데 여긴 지금 개인이 미친 듯이 사고 있어요. 이게 양봉으로 간다? 그게 저는 물음표라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아래 꼬리는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랑 좀 우리나라 증시랑 차이가 있는 게 그런 거죠. 미국 증시는 뭐 누가 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증시는 지금 개인이 미친 듯이 달라들어서 현물을 사고 있는데 이걸 지금 끌어올리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 상단선이 얼마 있냐면 343 정도 있죠. 343 정확한 위치를 볼게요. P5거든요. 그러면 343.23이에요. 대충 5포, 위로 5포 정도 공간이 있는 겁니다. 위로 5포 정도 공간이 있어요. 이건 시작할 때 분명히 다 얘기한 거예요. 뭐 왜 오르냐 이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공간이 있다라는 걸 늘 이야기를 해드렸고, 근데 지금 올라는 가는데 하단선을 안 찍었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거예요. 올라갈 거면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지고 여기를 찍고 미국 증시가 오르면 갭상승을 하면서 끌어올리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지금은 하단선을 전혀 쓰지 않은 상태에서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게 내려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자,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이 상단선은 위로 가요. 그리고 이 하단선은 아래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 고가랑 이 빨간색 보이세요? 점선, 얘랑 붙여요. 그래서 이걸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걸 설명해 드리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후행과 선행의 개념을 모르니까. 한번 320까지 빼볼게요. 320까지 내리면 이렇게 붙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면 이 하단선이 꺾인다고. 보이세요? 이거 하단선 꺾이는 거? 이게 위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이잖아요. 내려가면 꺾인다. 근데 얘가 내려간다라는 거는 확산된다는 거예요. 확산. 얘가 내려가면 5 볼린저 밴드가 확산되기 때문에 얘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얘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죠. 그러면 뭐가 와서 붙어야 되냐면 T3이 붙어야 돼. 붙었죠.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건 320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가가 이번 달에 고가면 종가는 320 언더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320 언더.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더 올라가면 343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예? 그걸 제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올라가다가 하단선 안 찍었으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다가 만약에 지난달 저가를 깨면 반대로 상단선이 내려와서 붙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건 320 언더로 내려가고자 하는 의도를 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내려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가를 깨야 내려가는 거지. 저가를 깨야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가를 깨고 내려가면 이제 320 언더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하단선을 안 찍었기 때문에 매수도 안 되고, 상단선을 안 찍었기 때문에 매도도 안 되는 거예요. 심플하게 설명드렸습니다. 0.3 0.3을 더 해야 돼요. 그러면 5겠네요. 5. 자, 이렇게 하면 답 없어요. 응? 답이 없어. 이건 상단선이 다 찌그러졌잖아요. 예? 상단선이 다 찌그러진 상태라 지금 남아있는 상단선은 이거예요. 342.66. 정확한 수치는 얼마냐면 342.71입니다. 결국에는 뭐 342.7이나 343.3이나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공간을 일단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걸 막을 방법은 없어요. 예? 위로 올라가는 걸 막을 방법은 없는데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면 저가가 깨져. 보이세요? 예, 밑으로 내려가면 저가가 깨진다고요. 그리고 얘는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걸 깨는 게 문제가 없어요. 이제 이게 이제 고가를 어디 찍을 건가 이걸 모르겠는 거죠. 응? 이렇게 그리면 고가를 어디 찍을지 몰라요. 왜? 위아래를 다 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죠? 위도 여기까지 열었고 아래도 여기까지 열었어요. 예, 327까지 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343까지 올라갈 건지 327까지 뺄 건지 몰라요. 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개방된 거다. 예? 위도 개방했고 아래도 개방했고 양쪽 다 개방을 해놨기 때문에 쉽지 않다. 예, 방향을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잖아요. 지금 월봉의 상태도 위아래가 공간이 있잖아요. 343까지 열려있고 그쵸? 그 다음에 얼마였더라? 월봉이 하단선 위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양쪽 다 열어놨다는 얘기예요. 월봉이 얼마였는지 다시 볼게요. 여기 328이었나요? 331. 예? 그러니까 343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누르는 게 없고 332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는 받치는 게 없는데 주봉도 그래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예. 매매자는 그러니까 거래 대기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더 오르든가 더 내리든가 뭔가 있어야지 되지 없다는 거. 그래서 뭐 내일 오늘이 일요일이죠. 일요일 안에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애매하다는 거예요. 애매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게 볼벤 20 상단선이 343.13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일봉으로 보면 여기가 맥스예요. 예? 일봉으로 보면 여기가 맥스라고. 예, 주봉도 거기가 맥스고 월봉도 거기가 맥스예요. 지금은 위로 그냥 올리면 저 정도까지가 맥스인데 뭐 외부적인 호재가 없다 그러면 뭐 미국 증시가 오른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미국 증시는 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월요일에. 근데 이제 고가를 넘으면 고점이 안 나온 거죠. 고가가 낮아지는 봉을 찾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음봉이 나온 다음 봉에 내려가기 좋은데 지금은 양봉을 등지고 있어서 쉽지 않아 보여요. 쉽지 않다. 하단선의 위치는 337.39니까 여기까지는 조정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조정할 것 같은데 글쎄요. 어디서 누르지? 라고 했을 때 그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르는 자리를 못 찾겠어요. 일봉도 상단선이 없고 주봉도 없고 월봉도 없어요. 그러니까 음봉이 나기 전까지는 매도자는 계속 관찰을 해야 되고
솔직히 매수자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거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지금은 일구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르고 있는 게 뭐 엄청난 상승에 유리한 환경에서 오르는 게 아니라 하락하기 좋은 환경에서 오르고 있는 거라, 이게 음봉 하나 발생하면 방향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매수하시는 분은 양봉이면 상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음봉이 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는 감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로 가서 올봉. 예,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용했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예, 이건 다 사용했기 때문에 얘가 저가를 깨면 뭐 그 다음에 볼 것도 없어요. 저가를 깨면 쏟아질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결국엔 분기봉 싸움이라고. 예? 분기봉 싸움이기 때문에 7월달에 아니 8월달에 저가를 깬다라는 거는 분기봉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의미랑 똑같잖아요. 그럼 분기봉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전분기 저가를 깬다라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예? 그리고 전분기 저가를 깨는 거는 작년 저점을 깨는 거랑 똑같고. 그래서 이게 상승할 거면 무조건 지난달 저가를 지켜야 돼요. 지난달 저가를 못 지키면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데미지가 큰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방을 보시는 분은 지난달 저가는 무조건 깨지지 말아야 된다. 지난달 저가가 깨지는 행위는 단순하게 월봉의 저가를 깨는 행위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분기를 무너뜨리는 거고, 분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미국 증시랑 다르게 개인이 완벽하게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금요일에 외국인이 거의 5,500억인가? 삼성전자를 매수했잖아요. 그래도 집계로 잡히는 거는 삼성전자만 외국인이 매수했기 때문에 개인이 매도한 건 2,000억도 안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개인이 삼성전자를 6,800억인가? 그 정도를 매도했어요. 그럼 이건 엄청난 상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머진 다 사. 네? 삼성전자만 팔고 나머진 다 샀다고요. 그래서 1,700억이 됐다라는 거는 나머지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너무 강한 거예요. 네? 나머지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매도세를 가지고도 뚜렷하게 상승세를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코스피 200 지수는 1%대 초반, 코스피 지수는 0.3%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외국인이 얼마나 더 삼성전자를 매수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건 가능하게 할지 몰라도 나머지 종목은 힘들 거라는 거죠. 나머지 종목에는 오히려 개인 매수세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 배터리가 있잖아요. 개인 매수세의 중심에 배터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르려면 오히려 배터리가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예? 지수가 1% 오르는데 배터리 싹 죽이고 삼성전자만 끌어올리잖아요. 왜냐면 같이 가면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버티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뭐 배터리가 미래가 좋고 뭐 이런 그 가치 측면, 그죠? 기업 자체 그리고 섹터 자체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어차피 돈놀이잖아요. 돈놀이라 현물에서 돌아가는 돈, 파생해서 돌아가는 돈이 균형을 맞춰서 가야 하다 보니까 뭐 갇히고 나발이고 없는 거죠. 개인이 사는 건 죽이고 자기네들이 산 건 끌어올리고, 그냥 도박판인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봉. 솔직히 도박판이죠. 이게 뭐, 이걸 어떻게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하겠어요. 야바이죠, 야바이. 실적도 안 나는 기업은 6% 올리고, 그죠? 실적 좋은 기업은 다 때려잡는 거잖아요. 그냥 버피트 울고 갈 시장이에요. 자, 이게 상승하면서 윗공간이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아랫공간도 같이 열렸어, 지금. 그래서 이거 뭐 가장 가까운 상단선이 여기 있어요. 340.31. 그리고 가장 멀리 있는 건 343.06이니까 위로 끌어올리면 맥스로 343까지는 예상한다.
예? 343까지는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밑으로 누르면 여기까지 열려요. 예, 327.90.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2023년도 8월 14일자 주봉 있죠? 그만큼의 변동성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월봉이랑 주봉이 같이 공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매수자 매도자 둘 다 눈치 엄청 보셔야 됩니다. 이게 상방이다 하방이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 공간이 확실하게 벌어져 있는데 이 공간이 매수를 위한 공간인지 매도를 위한 공간인지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쪽을 막아줘야 되는데 막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고려를 하셔야 되고, 외국인이 분명히 품매도를 한 건 있어요. 네? 외국인이 품매도를 한 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콜을 산 것들이 있죠. 네, 콜을 산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위로 가는 부분이 옵션으로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네? 옵션은 오히려 콜 쪽에 유리하게 어쨌든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 위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선물을 정리하는 속도. 그러니까 선물 매도가 5조 원대에서 지금 이제 줄어가지고 3조 원대까지는 내려왔잖아요. 예, 그런데 단가가 341이란 말이에요. 그럼 341이라는 단가에서 지금이 얼만데요? 예? 지금 338 정도 되잖아요. 이게 만기가 코스피 200 지수 기준이라 코스피 200 지수만 보시면 됩니다. 예, 선물 지수가 얼마인지는 전혀 중요하잖아요. 만기는 코스피 200으로 결정되는 거니까. 그러면 3포인데 3포 안에 3조를 정리해야 된다는 건 1포당 1조씩 정리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아무리 적게 해도 가능하겠어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그럼 이제 만약에 340을 넘어요. 선물 매도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340을 넘어버리면 손절해야 된다고. 그럼 손절을 하겠어요? 추가 매도를 하겠어요?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추가 매도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옵션 때문에 위로 올린다 그러면 340을 넘으면 콜 매도를 하겠죠. 왜냐? 선물 매도를 추가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차트로는 343까지 열려 있긴 하지만 340을 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기일까지. 이제 만기일이 지나서 그 위로 가든지 말든지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상태에서만 바라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만 바라본다면 341을 넘는 건 이제 기본적인 상식에서는 어렵지 않냐. 뭐 어떤 분이 댓글에 뭐 위로 가는 게 뭐가 문제냐 막 그렇게 써놓으셨는데, 외국인을 순진하게 보는 거죠. 응? 거의 한 4조 원 정도 가까운 돈인데 4조가 작은 돈인가요? 4조가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 4조 원을 그냥 버려? 뭘 위해서? 주식을 위해서요? 만기일 다음에 버려도 돼요. 만기일 먹고 그 다음에 갭상승 해가지고 지수 5% 올리면 되잖아요. 자, 지수를 10% 빼요. 만기일까지. 그럼 만기일 다음날 5% 올리고 그 다음날 5% 올려요. 그래도 된다고. 그러면 선물도 다 먹고 현물 매수한 건 그대로 다 복구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선물 자체를 손실내가면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에서 보면 어쨌든 외국인은 선물 매도를 하고 있고, 선물 매도를 하는 것 자체는 내린다 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오르지 않게 하겠다라는 의도도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오르지 않겠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340일 위로 올라가는 건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하고 개인이 상방이라고 생각하고 선물 매수를 잡고 현물 매수를 잡아버리면 오히려 눌러버리겠죠. 그런 일들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봉이 2개 났잖아요. 주봉상 양봉이 2개 났는데 이게 과연 상방으로 가기 위한 사전 작업인지 아니면 그냥 공중에다 띄워놓고 다시 누르려고 하는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다만 343까지의 공간은 열려 있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직 개인의 현물 매도세가 안 커요. 거의 조단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조단이 안 갔잖아요. 그리고 고버스도 지금 이번 달 들어서 240억 정도밖에 매수를 안 했기 때문에
선물도 아직 뭐 그렇고, 그래서 완전히 상방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일봉은 그냥 일봉은 어제 금요일 저가 안 깨면 매수를 할 수 있는데 매도 구조는 아직 안 나왔다라고 봐요. 저는 하방론자지만 아직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한번 나와야 돼요. 윗꼬리가 달린 음봉, 요거 8월 30일자 같은 봉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뭐 별 차이가 없어요. 뭐 0.3% 올랐기 때문에 뭐 금요일 종가 시황이랑 지금 내용이랑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7월, 8월에 환율이 1220원 아래로 가고 코스피 지수가 2700에서 2800을 간다고 누군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 갔네요. 그죠? 안 갔어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9월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고. 일단 월봉은 추세가 무너졌어요. 월봉은 상승 추세가 무너진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리고 싶으면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미국 증시가 어떻고 국내 증시가 어떻고 그건 다른 문제고, 아래에 공간이 있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아래쪽에 공간이 있다고. 아래쪽에 공간이 있는 걸 무시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올라갈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올라갈 공간이 없다라고 주장할 생각 없어요. 343까지는 일단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도 열려 있다라는 거고, 코스피 200 지수로 337.95 그 아래로 내려가면 상방에는 확실히 불리한 환경이 된다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컨트리 가든 디폴트 여부가 어쨌든 발표될 거잖아요. 컨트리 가든의 부채가 국내 부채가 있고 해외 부채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뭐 국내 부채는 사실 중국 정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내 문제는 이슈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몇 조가 문제가 되든 어차피 정부가 그냥 오케이 해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헝다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달러채가 문제가 될 건데 이제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원화 채권은 문제가 없고 달러채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국도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요. 자국 내의 채권은 문제가 안 되고 달러로 갚아야 되는 채권, 이제 그것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갚으면 디폴트가 안 나는 거고, 그걸 못 갚으면 국내 채권이랑 상관없이 디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켜봐야죠.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상해 증시나 심천 그리고 어디가 있죠? 항생 다 망가졌잖아요. 다 망가졌거든요. 분기봉은 다 망가졌어요. 분기봉 다 저가 깼잖아. 그리고 상해 같은 경우에는 월봉도 지금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아래에 내려가 있고, 그 다음에 선행 스팬 2도 깼는데 심천은 선행 스팬 2를 안 찍었어요. 데드만 나서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데드만 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목표는 선행 스팬 2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남겨놓고 마무리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심천 지수는 9월 달에 선행 스팬 2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9월 달에도 뭔가 안 좋은 일은 이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증시는 뭐 다른 분들은 되게 좋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저는 안 좋게 평가해요. 중국 쪽에서는 뭔가 문제가 터질 상황까지 거의 도달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뭐 미국 증시가 어느 날 갑자기 안 좋아져 가지고
내린다?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예, 왜냐? 어차피 다 틀어막았잖아요,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에서 드러난 악재들을 다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주말에 다 틀어막아 왔기 때문에 뭐 앞으로 터질 악재들도 미국 증시 내에서 발생하는 거라면 틀어막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외부적으로 터지면 뭐 영국, 뭐 독일, 중국, 예, 이렇게 이런 외부 국가에서 터지면 미국이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예, 미국이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여파로 하락하는 상황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현재 주목하고 있는 건 중국 증시고, 첫 거래일에 지금 뭐 어쨌든 신나게 올랐잖아요. 예, 개파락해가지고 뭐 엄청 올랐는데, 어차피 내리려면 올라야 돼요. 예, 내리려면 올라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개인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예? 하락의 가장 기본은 개인이 현물을 사는 거죠. 예? 하락의 가장 기본은 개인이 현물을 사는 거. 그건 개인이 상방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팔기 때문에 개인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야 증시가 내린다라는 얘기죠.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을 내다 팔아야 증시가 내려갈 수 있는데, 결국 내다 파는 행위가 개인 매수로 잡히기 때문에 개인이 매수하면 시장이 안 좋다는 거지. 예. 제가 개인이 매수하는 것 자체가 하방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예, 개인의 매수세가 나와야 하락을 기대할 수 있고요.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해야 개인이 곧버스를 팔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 개인이 현물을 사고 외국인이 선물을 팔아야 하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다음 주는 뭐 위아래 다 열려 있는 상황이고, 일본은 아직 상승 추세가 죽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이제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특히 월요일 휴장이잖아요. 미국은 월요일이 휴장이라 결국에 이제 월화는 자유롭게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매수세로 나오느냐, 그 부분이 관건일 것 같고, 사실 가격적으로는 위로 갈 공간도 없어요. 예. 가격적으로는 위로 올라갈 공간도 없다고. 위로 올라갈 공간도 없고, 아래로도 지금은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일봉은 그래요. 일봉은 아래 위를 다 막아놨어. 네? 아래 위를 다 막아놨고, 주봉은 343까지 열어놓고 327까지 열어놨으니까, 예. 뭔가 터지면 진짜 위든 아래든 엄청 자유롭게 움직일 공간은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예? 조금 더 조심스럽게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제 9월 말 종가가 337.95 아래에서 끝나느냐, 337.95 위에서 끝나느냐의 싸움이에요. 337.95 아래에서 끝날 거면 말씀드렸죠. 예, 317.78 아래로 내려가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아예 337.95 위로 올라가는가, 올라갈 자신 없으면 317.78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고려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석 마칠게요.